1660년대 초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우자 곳곳에 반란이 들끓었습니다. 이에 일명 금무령을 선포하고 반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 모든 무술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풍화연성이라는 장군의 부하들은 사람 한 명당 돈을 받았는데요. 청나라에서 풍화연성에게 지금으로 치면 하청을 맡긴 셈이죠. 누구나 볼 수 있게 시체에 이름표를 목에 걸어놨는데 누군가 이름이 적힌 나무패를 회수해 갔습니다. 부청주는 부상을 당한 채 도망을 치게 되고, 한편 무영호는 한가로이 마을로 향하던 중 풍화연성 패거리들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아까 시체들이 적힌 목판을 들고 튄 부청주가 무영원을 도와줍니다. 그 후 부청주를 마을로 데려와 치료를 해주는데요. 사실 그는 과거 풍화연성 장군의 개였습니다. 마을의 청년부장 같은 구동락은 부청주를 보고 분노를 하게 되죠. 어디라고 여기로 왔냐?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부청주는 젊은 시절 부패한 권력에 충성했던 걸 후회하고 완전히 달라졌지만 마을에선 그를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무영원은 생명의 은인인 부청주를 믿고 이장의 딸이자 절친인 울방에게 풀어주자 설득하게 되고, 울방의 남자친구인 한지방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늦은 새벽, 무영원은 한지방과 함께 부청주를 마을에서 몰래 탈출시킵니다. 연인인 미모의 울방이와 훈남인 지방이는 잠시도 떨어지기 싫었죠. 부청주는 곧 적들이 마을을 공격할 거다 경고하고 천산에 가서 고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고 합니다. 한편 풍화연성은 고려인 노예들을 잡아왔습니다. 고려인 녹주는 예전에 도망쳤다가 다시 잡혀왔는데요. 你终于回来了，你不该离开我。 풍화연성은 녹주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 후 정의 부하들은 마을을 공격하기로 계획을 하게 되고, 무영원과 한지방은 드디어 천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 덮인 천산에서 수련 중인 양운총은 사부님의 명에 따라 어지러운 속세를 바로잡기 위해 하산을 준비합니다. 사부님은 절벽 속에 패간 수련 중인 첫 번째 제자 쌉고수 소남을 불러오라고 하죠. 다음날 먼 길을 온 한지방과 무영원은 무기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운총은 소남을 깨우는데요. 师傅让我放你出关。 그렇게 부청주, 무영원, 한지방과 천산의 초고수 4명이 더해진 7인은 마을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한편 마을에선 과거 역적인 부청주를 풀어줬다는 죄로 울방은 죽게 생겼는데요. 그 순간 풍화연성의 부하들이 마을에 도착하고 삽시간에 비상이 걸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투를 준비하고 갑자기 울방은 아이들의 안전을 맡게 되는데요. 드디어 천산의 고수들이 때마침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울방의 절친 무영원도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지방까지 합세. 마지막으로 절벽 속에서 수련을 했던 끝판왕 소남이 등장합니다. 부청주는 한 명을 살려주고 풍화연성에게 언제든 결투를 받아주겠다 전하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라졌다는 부청주를 의심하고 주기로 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죠.
和天山来的4位剑客叩头了。 아무튼 그들은 앞으로 어쩔 건지 의논 끝에 먼저 풍화연성의 거처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한편 풍화연성은 살아 돌아온 부하에게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一个人， 그때 부청주가 성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를 만나러 성을 비운 사이 나머지 6인의 무사들은 대빵이 없는 성을 공격합니다. 감옥에 있는 노예들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투블럭 누나와 견자단 형님이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하게 되죠. 후달렸던 그녀는 풍화연성의 침실에 있던 녹주를 인질 삼는데요. 녹주를 확보한 후 일격으로 투블럭 누나의 목을 자르는데 영상도 자르겠습니다. 소남은 갑자기 지리는 한국어 실력을 뽐냅니다. 당신 조선 사람인가? 그리고 노예 낙인이 찍혀있는 걸 알게 됩니다. 얼마 후 부청주에게 낚여서 성 밖을 나갔다 돌아온 풍화연성. 사랑하는 녹주가 사라진 걸 알고 시리에 빠지게 되죠. 连女人都抢，算啥英雄？ 그 후 천산에서 온 고수들과 마을 사람들은 친해지게 되고 의심이 많던 구동락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부청주를 던져버렸던 그 사람이죠. 소남은 녹주에게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내 몸에도 노예의 낙인이 있잖아. 나도 옛날에 백두산에서 왔지. 낙인 하나 있다고 해서 노예로 지내야 하나? 그는 삶의 의미를 잃은 녹주를 다그칩니다. 다음 날 모두 함께 마을을 버리고 피난을 가게 되는데요. 극대노한 풍화연성이 공격을 오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깊은 동굴 속으로 그들은 당분간 몸을 숨기기로 합니다. 옥수수 잎을 접어 꾸준히 떨어뜨리며 위치를 알리는 간세가 있었습니다. 네, 첩자 스파이 그런 거죠. 他会想尽办法跟他上头联系，我们尽快把那个内奸引出来。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의심은 이방인 녹주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착한 울방만이 녹주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삶은 옥수수도 나눠주고 정이 넘치는 울방이지만 도랑에 누가 독을 탔다는 걸 그녀는 당연히 모르고 마셨죠. 울방의 애인인 한지방은 당연히 또 녹주를 의심합니다. 问，问啥？问不问就是他。 거기서 뭐 하고 있었나? 걱정 마. 그걸로 마셨나? 당신은 절 믿어주시는군요. 로산 넘어 계속하면 백두산이 나오지. 소남은 녹주와 함께 조선 땅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그 후 그들은 숨을 수 있는 동굴에 도착하게 되고 等内奸暴露了，咱们就可以再上路了。 한편 녹주는 소남에게 풍화연성의 군 자금이 거처에 있는 머리 석상에 늘 숨겨놓았다는 정보를 줍니다. 거길 털자고 제안하고 우리의 둘만? 전문드는 지금 비어있거든. 하지만 예상했는지 풍화연성은 그곳에 있었고 일이 틀어집니다. 소남은 녹주를 구하고 적에게 잡히고 말죠.
그녀는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是绿珠，快来救绿珠啊！什么？ 제발 그분을 구해주세요. 결국 녹주는 사망하게 됩니다. 这是地图，他在天门屯。 무사들은 소남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翅膀，你们每个都要回来。咱们七剑誓死共进共退，共存共亡。 그들이 떠난 후 동굴 입구에 누군가 불을 질렀는데요. 고수들이 동굴에서 빠지자 드디어 간세가 행동 개시를 한 것입니다. 他看见信号就会攻进来。秋冬洛，快告诉大家，那件是秋冬洛。 울방은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부상당한 채 도망가던 마을 사람을 실수로 찌르고 真相是要人命的。不要再杀人了。 구동락이 애들에게 정신이 팔린 사이 그 시각 무사들은 천문둔에 도착했습니다. 把绿珠还给我，怎么都好说。死了。 사실 얼마 전 소남을 죽이려 하던 걸 녹주가 말리려 들고 그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건 소남 본인이었습니다. 그 부상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소남 때문에 녹주를 잃은 풍화연성은 더욱더 분노하게 됩니다. 녹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받은 소남. 分尸！ 부청주는 거래를 시도하고 풍화연성은 일단 나머지 6검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양훈총도 별 수 없죠. 바로 그때 무용원만은 순순히 내놓지 않고 공격을 하게 되고 계단 위쪽에서 양훈총과 풍화연성의 맞다이. 불로 시야를 가릴 때 그는 사라져 있었죠. 이때 등장한 소남. 소남이 풍화연성과 대결을 원해 양훈총은 빠져준 상태입니다. 골목 액션씬은 압권인데 많이 편집했지만 잠시 지켜보도록 하죠.
你无路可走。 그때 화약을 발로 차버리고 小心！ 이때 막타충 양운청이 풍화연성을 끝장내버립니다. 그들은 풍화연성을 처치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녹주를 화장시켜 백두산이 가까운 곳에 그녀를 뿌려주는 소남. 이후 황제를 찾아가서 군무령을 풀기 위해 노력하자 칠검들은 길을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울방은 아이들을 돌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일단 영화는 후속편이 나올 수도 있다는 듯 여지를 남기고 끝이 나지만 흥행에 실패하여 속편 제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칠검은 뛰어난 무술 액션 장면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좁은 벽 사이에서의 결투는 와 하고 탄성이 나와버렸습니다. 취향이긴 하지만 신세계 엘리베이터 씬이나 영화 아저씨에서 화장실의 좁은 칸에서 싸우는 씬 그런 게 좋더라고요. 후반 요 장면 때문에 역시 중국계 무협 영화만이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단점은 등장인물이 너무 많고 다들 나름 개인사가 있다는 점입니다. 깨알같이 슬쩍슬쩍 그런 내용들이 지나가는데 큰 맥락에 중요하지도 않고 해서 편집하였습니다. 김소연 누나가 고려인 노예로 나오는데 견자단의 어설픈 한국어를 듣고도 극강의 몰입으로 연기하는 모습에 대단한 프로구나 느꼈습니다. 원래 견자단이 맡은 초선한 배역은 중화권 스타인 유덕화에서 시작해 송승헌, 장혁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끝내 불발되어 견자단으로 넘어간 배역입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한국, 중국, 홍콩 공동 제작 영화입니다. 원래는 녹주역도 파격적인 러닝 개런티 조건에 장서희가 먼저 제의를 받았지만 어찌된 것인지 김소연은 결국 캐스팅되었습니다. 견자단을 비롯해 여명, 양천이, 장징추 등의 중화권 스타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특히 미모의 장징추는 제의 장찌이라고 평을 받기도 했지만 그만큼 뜨지 못하였습니다. 장찌이가 그랬듯이 미션 임파서블 로그레이션의 단역인 로렌 역으로 등장하며 헐리우드 시장도 좀 공략하면서 세계적인 배우를 꿈꿨지만 잘 안됐죠. 엄청 잠시 나옵니다. 사실 장찌이도 헐리우드까진 뭐 그닥. 감독은 황비용, 소우강호, 칼 등을 연출한 홍콩 영화의 거장 서극 감독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개봉 당시에는 평론가들도 관심이 높았지만 보고 나서 다들 실망한 눈치입니다. 평론가 4분 중 1명 빼고 저 정도면 평점 테러 수준으로 낮게 준 거입니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4년작인 칠은의 사무라이와 비슷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7명의 사무라이가 뭉쳐 한 마을을 구해낸다는 큰 맥락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원작은 홍콩의 무협작가 양우생이 쓴 칠검 하천산이 원작입니다. 원작은 엄청나게 방대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시간으로 그 많은 내용을 담는 건 애당초 무리였습니다. 양우생의 많은 작품들이 영화화되었는데요. 백발마녀전, 소우강호, 녹정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CCTV에서 방영한 칠검 하천산은 39부작으로 드라마 제작이 되었는데요. 역시나 영화와 같은 서극 감독이 드라마를 연출하였고 과거 영화 칼에서 인연이 있었던 배우 조문탁이 주연으로 나옵니다. 이상 아만보 무비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